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알뜰함이 나온 아주 큰 사건입니다. 바로 시아버지의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을 사돈의 생일 선물로 보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며느리가 겪은 일인데요. 그 며느리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그 며느리의 고통스러웠던 고백을 AI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대단히 알뜰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근검절약을 존경했습니다.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살림 솜씨를 배우려고 늘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그 알뜰함이 도가 지나쳐서 정말 큰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 시아버지 제사가 끝났을 때 시작되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사상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음식을 넉넉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희 시댁은 특히 전의 종류가 많아서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시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전을 부쳤습니다. 동그랑땡이며 생선전이며 버섯전까지 산더미처럼 쌓였고 시금치나 고사리, 도라지 같은 나물도 3가지씩 넉넉하게 준비했었지요. 이 많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몸은 고되지만 조상을 기리는 마음으로 기쁘게 일했습니다. 문제는 제사가 끝나고 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남은 제사상 음식잔반들 때문에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전 종류만 해도 큰 통으로 3통이 넘게 남았고 나물도 아직 싱싱해서 버리기가 아까운 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 들어서며 냉장고 문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많은 전을 다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니? 냉동실에 넣어봤자 나중에 맛이 없다고 남편도 안 먹을 거고. 저는 조금씩 소분해서 이웃집에라도 나눠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버리기는 정말 너무 아깝다고 하시면서 한참 동안 주방을 서성이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문득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빛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날은 마침 다음 날 있을 친정엄마의 생일 잔치 준비로 제가 친정으로 가져갈 음식 잔반들을 포장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제가 포장하고 있던 예쁜 상자와 제사, 음식이 담긴 큰 플라스틱 통 사이를 오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 음식 잔반을 보면서 무언가를 결심한 듯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마침 내 엄마 생일 잔치가 내일 아니냐. 이 전과 나물은 어차피 다 새 것처럼 싱싱한데 이걸 내 엄마에게 좀 보내면 어떨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에 쓰고 남은 잔반을 제 친정엄마 생일 잔치에 보내자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너무나 단호하셨고 이미 음식을 보내기로 마음을 굳힌 듯 보였습니다. 내 엄마도 알뜰한 것 좋아하지 않니? 어차피 다 손수 만든 귀한 음식이니 사돈에게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겠니? 버리는 것보다 얼마나 좋으냐. 시어머니는 저의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잔반이 담긴 플라스틱 통을 가져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엄마께 드릴 선물을 포장할 때 쓰는 포장지로 잔반통을 둘둘 말아 포장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정성이 가득 담긴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꽤나 신경 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대놓고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잔반을 버리라고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를 내실까. 고부 갈등이 폭발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국 이 기막힌 선물이 사돈에게 가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겪었던 가장 큰 딜레마이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을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 잔반이 친정 엄마의 잔치상에 오르는 것을 막지 못한 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큰 후폭풍을 가져올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제사 음식 잔반 선물은 결국 친정엄마의 생일 잔치상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알록달록한 포장지에 쌓인 음식 잔반 선물을 들고 현관을 나서는 뒷모습을 보면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 눈앞에서 기차가 탈선하는 것을 알면서도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 우두커니 서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이제라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어머니, 그 선물 도로 가져오세요라고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고 이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려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시어머니께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 지적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음식이나 알뜰함에 관한 문제라면 더욱 예민하셨습니다. 제가 잔반 재활용을 문제 삼으면 시어머니는 아마 내가 음식 버리는 것을 얼마나 낭비라고 생각하는지 아느냐며 저를 크게 꾸짖으실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일로 고부 갈등이 폭발하면 그 후폭풍은 오롯이 저의 몫이 될 것이고 남편과 저의 사이까지 나빠질 것이 뻔했어요. 저는 이 문제로 시댁에 큰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넘어가면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어차피 먹고 나면 사라질 음식인데 뭐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다른 목소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로 내가 사랑하는 친정엄마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어요. 늘 시댁에서는 잘 살고 있느냐, 고생은 하지 않느냐 걱정부터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친정엄마에게 시아버지 제사에 쓰고 남은 잔반이 생일 선물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숨길 수 있을까요? 친정엄마가 잔반을 받고 얼마나 속상해 하실지, 또 얼마나 서운해 하실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잔반이 아니라 사돈이 친정엄마의 체면을 무시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친정엄마의 전화번호를 수십 번 눌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혹시 시어머니께 받은 선물은 포장만 보고 조용히 버려줘라고 말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잔치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의 고민이 저에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침묵하는 것이 이 갈등을 가장 작게 만드는 길이라고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 친정엄마가 느낄 충격과 분노,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친정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이웃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워하실까? 사돈이 보낸 잔반을 잔치상에 올려야 하는 그 난처함은 또 어떻게 감당하실까? 저는 친정엄마가 입게 될 상처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쁜 딸이 될지언정 친정엄마를 다치게 하는 딸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질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숨긴 것이
나중에 잔치날 더 큰 화를 부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주방을 서성거리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일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엄마 편을 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로지 나 혼자 이 엄청난 비밀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생일 잔치가 행복하게 끝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발 아무도 잔반의 정체를 눈치채지 못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잔반이 아무 문제 없이 소화되어 사라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스러운 딜레마 속에서 잔치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선택이 저의 결혼 생활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친정엄마의 생일 잔치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겉으로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제 속은 마치 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온 친척들이 모여 잔치를 축하하는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오직 시어머니가 보낸 그 잔반 선물이 문제없이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친정으로 가서 잔치상을 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친정엄마는 잔치 전에 시어머니가 보낸 선물을 꺼내 놓으셨습니다. 어머, 우리 사돈이 이걸 손수 만들어서 보내주셨네. 포장이 얼마나 정성이 가득하니? 친정엄마는 잔반을 보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잔반이 다른 잔치 음식들과 섞여서 보기 좋게 잔치상에 올라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보낸 전과 나물을 가장 좋은 접시에 담아 손님들이 잘 보이는 곳에 두셨습니다. 저는 그 접시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였습니다. 제발 아무도 그 음식을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 수천 번 기도했습니다. 이대로 잔치가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잔치가 무르익자 친척들이 한두 분씩 잔치상에 차려진 음식을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웃으시면서 시어머니가 보낸 음식을 손님들에게 권하셨습니다. 우리 사돈이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저는 친정엄마의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곧 잔반의 정체가 탄로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잔반이 담긴 접시만 노려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잔치 손님 중 한 분인 친정 이모님이 동그랑땡전을 맛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친정 이모님은 저희 집 제사에도 자주 오셨던 분이라 저희 집 제사 음식의 맛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이모님은 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전이 참 맛있긴 한데 왜 자꾸 묘한 향이 나지? 혹시 무슨 특별한 재료를 넣은 거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 피웠던 향 냄새였습니다. 그 말은 잔치 테이블에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 친척들은 조심스럽게 전을 다시 맛보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당황하셨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돈의 특별한 레시피인가 봐요 하고 다른 음식으로 화제를 돌리려고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정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신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눈짓으로 조용히 다가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당장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 도중 저는 조용히 친정엄마를 화장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친정엄마는 화장실 문을 닫자마자 저에게 조용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보낸 그 음식,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냄새가 이상하다고들 하는데, 혹시 상한 건 아니겠지? 저는 친정엄마의 그 질문에 결국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차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울면서 모든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틀 전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남은 잔반이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울면서 시어머니의 지나친 알뜰함과 제가 느꼈던 딜레마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말을 듣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충격과 함께 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서운함과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내가 죄송하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친정엄마는 저의 말에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잔반 사건이 친정엄마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 진실이 잔치상에 폭탄처럼 터져버린 것을 막지 못한 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잔치를 중단해야 할까요? 저는 친정엄마의 충격적인 얼굴을 보면서 내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화장실에서 엄마와 저 둘만 있는 그 공간이 저에게는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차마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의 지나친 알뜰함과 잔반을 보내게 된 경위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기는 아까워서 그랬다고 말씀하신 것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고백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한참 동안 제 말을 듣더니 아무 말씀 없이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친정엄마의 눈빛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요? 친정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시어머니가 나를 잔반이나 받을 사람으로 생각한 거니? 사돈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할 줄은 정말 몰랐다. 저는 친정엄마의 서운함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면서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내가 잔반을 받을 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며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제가 그 순간 시어머니의 행동을 막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친정엄마의 분노는 곧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당장이라도 잔치를 중단하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이 황당한 일을 따지고 싶어 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그 숨막히는 분노는 화장실 벽을 타고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친정엄마가 폭발하면 잔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사돈 간의 관계는 완전히 파국을 맞게 될까요? 저는 친정엄마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이 일로 인해 사돈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저와 남편의 결혼 생활까지 흔들릴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친정엄마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줘요. 지금 여기서 티내면 나 시댁에서 더 살기 어려워져요. 엄마가 참아줘야 해. 저는 친정엄마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딸의 간절한 호소를 듣더니 다시 한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저 때문에 이 분노와 충격을 꾹 참고 누르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슬픔과 고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친정엄마는 저를 위해 분노를 사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시댁에서 겪었을 마음고생이 얼마나 클까? 내가 괜찮다면 엄마는 이 일 모르는 척할 수 있다. 하지만 내 시어머니의 무례함은 잊지 않을 것이다. 저는 친정엄마의 그 말씀에 죄송함과 감사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친정엄마는 그 후 다시 잔치상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손님들을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친정엄마의 억지로 지은 미소 뒤에 숨겨진 서운함과 분노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잔반 사건에 대한 소문이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애쓰셨습니다. 잔반 때문에 친정 식구들마저 시댁을 욕하는 상황은 막고 싶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잔반 사건이 친정 엄마에게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저는 친정 엄마에게 미안하고 시어머니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폭풍 같은 상황을 막지 못한 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끝없이 걱정했습니다. 잔반 하나가 두 집안의 관계에 이렇게까지 큰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이날의 고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잔치 다음 날 아침, 저는 친정엄마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며 불안함에 떨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잔반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기로 저와 약속하셨지만 저는 두 분의 통화가 평소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앞으로의 사돈 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주방 한쪽에 숨어 친정엄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하고 정중하게 안부를 물으시며 통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돈, 어제 잔치 잘 끝났습니다. 바쁘신데도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태연한 목소리에 안도했지만 그것이 폭풍 전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셨지만 저는 친정엄마의 손이 전화기를 꽉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평범한 대화가 오간 후 친정엄마의 은근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순수한 궁금증인 것처럼 잔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제 보내주신 그 전이 참 맛있더군요. 그런데 그 전에서 왜 자꾸 묘한 향이 나는지 궁금해서요. 혹시 사돈댁에서만 쓰는 특별한 양념이라도 있는 건가요? 친정엄마는 직접적으로 제사 음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향 냄새라는 핵심 단어를 콕 집어내어 시어머니를 압박하셨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간접적인 질문을 듣고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침묵이 잠시 길어지는 것을 통해 시어머니가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유, 그게 저희 집안에서만 쓰는 특별한 레시피랍니다. 향신료를 조금 강하게 썼더니 향이 좀 났을 겁니다. 맛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저는 시어머니의 그 거짓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로 덮으려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친정엄마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짓밟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친정엄마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캐묻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이고 그랬군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댁으로 한번 찾아뵙겠다고 짧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그 짧은 통화가 두 분의 관계에 얼마나 큰 금을 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짐작했을 것이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다시 한번 상처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잔반 하나가 두 사돈 관계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든 것입니다. 이 전화 이후 두 분은 서로에게 연락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형식적인 안부 인사만 오고 갈 뿐 예전처럼
편안하고 정다운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제가 두 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친정엄마에게 고자질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의 거짓말 때문에 저에게마저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잔반 사건은 이미 두 집안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자리 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얼어붙은 관계를 어떻게 녹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잔반 한 그릇 때문에 평화로웠던 사돈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돈 간의 관계가 잔반 사건으로 인해 냉랭해진 후 저는 더 이상 혼자 이 비밀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최소한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께 이 일의 무례함을 지적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잔반 사건의 전말과 친정엄마가 받은 충격, 그리고 제가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겪은 딜레마를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저를 또 한 번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오히려 저를 타박했습니다. 그게 뭐 대수라고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구는 거야? 엄마가 버리긴 아까워서 그랬겠지. 음식 낭비 안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습관인데.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려고만 할 뿐, 친정엄마가 받은 무시와 제 마음의 고통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잔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친정엄마에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그 말이 저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당신 눈에는 당신 엄마의 무례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신 엄마가 내 엄마의 체면을 짓밟았잖아요. 당신은 왜 항상 엄마 편만 들어요? 저는 남편에게 소리치며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잔반 사건을 두고 며칠 동안 심하게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 문제와 어머니의 알뜰함을 강조했고, 저는 친정엄마 무시 문제와 인간적인 도리를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저희 부부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나에게 공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결혼 후 제가 시댁에서 겪은 수많은 고통들이 이 잔반 사건을 계기로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 부부 싸움의 소식은 친정엄마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남편을 나무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이 일로 내 딸 고생시키지 마라. 잔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사돈 간의 체면보다 자신의 딸이 남편에게까지 외면당하는 것에 더 화가 나셨던 것입니다. 친정엄마의 개입으로 남편은 잠시 조용해졌지만 남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고부 갈등을 넘어 부부 갈등으로 나아가 양가 전체의 불화로 확대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남편에게 이 일을 일러바쳤다고 생각하셨고 저에 대한 태도가 더욱 냉랭해지셨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이 잔반 사건을 통해 사돈, 댁이 저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시댁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잔반 하나가 두 집안 사이의 벽을 높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지쳤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끝없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잔반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할까요? 저는 이 잔반 사건이 가져온 후폭풍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잔반 사건이 있고 난 후
저희 가족과 시댁, 그리고 친정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갈등의 발단이었던 시어머니는 결국 외톨이가 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이 주변 이웃들에게 소문으로 퍼지면서 시어머니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웃들은 시어머니가 잔반을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그걸 포장해서 사돈에게까지 보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예전에 시어머니의 알뜰함을 칭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시어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이제는 밥 같이 먹자고 안 하더라. 남편이 저에게 이런 말을 전했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도 동정심보다는 원망이 더 컸습니다. 시어머니는 알뜰함을 자랑처럼 여기셨지만 그 알뜰함이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고 가장 중요한 관계라는 재산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뒤늦게 후회하셨을지 끝없이 궁금했습니다. 친정엄마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잔반을 받은 충격보다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속상해 하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내 시댁에서 널 잔반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고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그 말씀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이 일로 인해 사돈을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의 병을 얻으셨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다가올 때마다 친정엄마는 시댁과의 만남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잔반 사건은 친정엄마에게 잃어버린 사돈과의 평생 체면으로 남아 깊은 후회와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잔반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시어머니께 혼나는 것이 나았을지, 아니면 친정엄마에게 끝까지 숨겨서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었어야 했는지 끝없이 후회했습니다. 잔반 하나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도 두고두고 남편과 저의 부부싸움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고, 저는 남편이 친정엄마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냉랭함 속에 놓였고, 저는 양가 사이에서 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후회와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이 사태를 막지 못한 나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잔반 한 그릇 때문에 평생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과연 이 상처를 딛고 다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 끝없이 질문했습니다. 이 사건은 노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된 알뜰함이 가져온 결과는 참으로 혹독했습니다. 저는 이 잔반 사건이 남긴 상처를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고통스러운 잔반 사건을 겪으면서도 결국 친정엄마에게서 가장 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품격이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자신이 받은 무례함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일로 인해 시어머니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단지 저를 위로하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분노를 사기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잔반을 받고도 그 사실을 모르는 척 넘어가는 노년의 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시어머니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 행동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 노년에는 체면보다 평화가 가장 큰 재산이다. 저는 친정엄마의 이 말씀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잔반 하나 때문에 평생 쌓아온 사돈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내 딸에게
가장 큰 손해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이지요. 친정엄마의 그 행동 덕분에 우리 부부는 결국 다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노년의 알뜰함은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잔반을 재활용하려다 귀한 가족의 마음을 잃는 것만큼 큰 낭비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잔반을 처리하려고 했다가 가족 관계라는 가장 큰 재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돈에게 줄 선물이 고민된다면 깨끗하고 소박한 새 선물을 준비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정성이 담긴 새 선물이 훨씬 더 값진 마음을 전달합니다. 돈 몇 푼 아끼려다 사람을 잃는 실수를 절대 하지 마세요. 며느리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침묵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때로는 관계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잘못을 모두 폭로하기보다 친정엄마처럼 현명하게 수습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되 시어머니를 비난하기보다 나는 이런 점 때문에 속상하다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남편에게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닌 가족 간의 편안함에서 나옵니다. 잔반 같은 사소한 문제로 귀한 가족 관계를 잃지 마십시오. 사돈 간의 관계는 평생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시어머니의 지나친 알뜰함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와 친정엄마의 품격 있는 대처를 통해 우리 모두는 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아닌 품격 있는 어르신으로 남는 것이 최고의 노후 설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평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었지만 저는 우리 가족이 이 일을 통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